네. 자, 하지만 선생님, 혹시 그 아이들이 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이런 거를 끼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나요?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없거나 원치 않는 경우에 드립 렌즈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립 렌즈요? 예. 네. 드립 렌즈라는 것은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술로서 점차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력 교정의 한 방법으로 진화되어 왔는데요. 주로 낮에 착용하는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잠잘 때만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특수한 재질과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잠자는 동안 검은 동자의 중심부를 눌러주어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마치 라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잘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시력 교정 효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통 지속되지만 길게는 3, 4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가 정상 각막, 가운데가 드립 렌즈 착용 후, 마지막이 라식 수술 후의 각막 지형도 소견인데요. 드립 렌즈로 인해 각막 가운데 부분이 눌려서 평평해진 모양과 레이저 수술로 가운데 각막이 깎여서 평평해진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이 사진은 난시의 사진입니까? 네, 약간 난시가 있는 각막의 사진입니다. 네. 근시와 난시를 같이 교정해서 같이 평평해진 각막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과 수술 후의 그림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그 드림 렌즈를 맞추기 전에 어떤 특별한 검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러한 드립 렌즈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눈에 맞게 정확한 렌즈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 중에서도 특히 드립 렌즈가 시술되는 각막 부위는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 라식 수술은 아니지만 라식 수술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준하는 꼼꼼한 눈 검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극등 현미경 검사와 각막 지형도 검사, 각막 만곡도 검사, 굴절 검사 등을 통해 시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고요. 예, 그 다음에 렌즈를 꼈을 때 시력 교정 효과가 진짜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험 착용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렌즈를 주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드립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 효과를 좀 높이려면 어떤 방법? 그냥 끼기만 하면 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나름대로 노력을 네.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인보다는 각막의 탄력성이 좋은 어린아이에서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근시와 난시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누르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정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리해서 드립 렌즈를 해달라고 고집하시기보다는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에 안경을 대체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립 렌즈에 의한 시력 교정 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8시간 이상의 착용 시간 동안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확보돼야 되겠고요. 각막의 정중앙을 눌러줘야지 그 시력 교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 때 엎드려 자거나 누워 자는 것보다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네요. 네. 똑바로 누워 자는 거는. 예, 그 렌즈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렌즈의 수명은 보통 2년 내외인데요. 그 이후에는 시력 교정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서는 눈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렌즈를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됩니다. 렌즈를 맞추기 전에 그 병원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잘 듣고 지킨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보면은 그 시력이 이제 평생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렌즈를 빼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가역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2년에 한 번씩 이 렌즈를 맞추면은 계속해서 드립 렌즈를 끼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요? 할 수 있으면 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근시가 급격하게 많이 변하는 시기에 렌즈를 껴주는 것이 근시 진행 방지 효과에 의미가 더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중고등학생한테 1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전후에 근시가 막 생기기 시작한 진행성 근시 어린이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렌즈를 낮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낮에 껴도 사실 보이기는 보입니다. 생활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뭐 낮에도 하루 종일 끼고 다니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드림 렌즈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눌러주는 네, 그런 효과. 예, 그리고 이제 낮 동안 안경을 안 끼고 렌즈를 안 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어린 아이에게 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뭐 청소년들이 사용을 해도 상관없나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어른들은 예, 성인들도 가능합니다. 라식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나 수술에 대한 공포감으로 수술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에서도 좋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이쪽 한쪽부터 약간 노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근시나 난시 말고도 이런 노안, 원시도 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드림 렌즈로? 드림 렌즈는 각막을 눌러서 평평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교정해주는 렌즈고요. 지금 효진인 씨가 느끼시는 원시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원시가 아니라 눈의 조절력, 원근 조절력이 떨어지는 노안을 노안이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드림 렌즈 착용 시 혹시 뭐 이상 증세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증상이나. 드림 렌즈도 렌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렌즈를 착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 중에 하나인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눈꺼풀 안쪽의 결막이 막 우둘두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가 중앙부에 있지 못하고 윗눈꺼풀에 딸려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경우에 각막에 상처가 잘 나거나 충혈이 생기는 거나 그다음에 렌즈를 사용하면서 감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당연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는 잠잘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아인 경우 부모님의 통제가 가능하고 렌즈의 마모 확률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산소 투과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의 빈도는 훨씬 드뭅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언제든지 충혈이나 통증, 시력 저하, 눈물 흘림, 눈부심 같은 현상이 있으면 렌즈 착용을 바로 중단하고 안과로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드림 렌즈의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림 렌즈 시술후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자지 말고 똑바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를 착용한 채로 눈을 비비는 것은 피해주세요. 혹시 드림 렌즈 착용 중에 충혈이나 통증, 눈물 흘림, 시력 저하 등의 이상 증세가 있으면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드림 렌즈 처방 시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렌즈 관리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고 꾸준히 정기적인 검사를 해주신다면 드림 렌즈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